1999년 8월 2일, 영국의 항공 저널리스트 닉 쿡은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이고르 위토스키를 만나고 있었다. 이 자료들이 그동안 제가 수집한 독일 나치의 비밀 문서들입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셨군요. 잠시 좀 살펴봐도 될까요? 여기 크로노스라는 암호명으로 적혀져 있는 이 비밀 프로젝트는 뭔가요? 그건 디글로케, 독일어로 종이라는 뜻인데요. 이 종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SS 부대 잡콥 스포렌베르크 장군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매우 특별한 존재, 바로 타임머신입니다. 이고르의 말에 따르면 스포렌베르크 장군은 전쟁 직후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폴란드로 넘겨져 전범으로 신문을 받았는데,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전쟁 중에 관리한 비밀 프로젝트가 바로 디 글로케, 나치의 종이라고 자백했고, 나치의 종의 용도는 바로 타임머신이라고 털어놓았다고 했다. 이후 니쿡은 이고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치는 자기장을 흔들거나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보입니다. 자기장을 흔든다고요? 왜죠? 정확한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자기장을 흔들어 기계 주변의 4차원 공간의 왜곡을 의도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렌베르크 장군은 폴란드 수사관들에게 공간을 구부릴 수 있다면 공간의 균열을 만들어내거나 시간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말한 핵심이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폴란드 수사관들은 스포렌베르크의 헛소리로 치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니쿡은 The Hunt for Zero Point라는 책에서 나치의 종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 나치가 개발한 타임머신 디 글리케, 나치의 종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콩콩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괴오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오늘 두 명이에요. 네, 쓸쓸해. 이 책상이 너무 넓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네. 스케줄. 정말. 오늘은 석예님이 같이 촬영에 합류를 못했어요. 뭐 개인적인 스케줄, 뭐 아마 방송 관련된 스케줄이 있던 것 같은데, 방송 관련된 스케줄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해서 그런가 괜찮네요. 딱 마주보고 있으면 딱 받겠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히틀러는 참 굉장히 공사다망했어요. 신경 안 쓴 데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술품, 이런 과학, 물리, 뭐 너무 많은데 신경을 쓰셨어요, 이분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히틀러의 관심사가 약간 오컬트적이잖아요. 타임머신도 사실은 오컬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과학계에서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가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네. 타임머신은 존재할 수 없다. 타임 패러독스로 인해서 타임머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가 과학계의 정설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외적으로 소설들이 있죠. 뭐뭐를 통한 뭐 타임머신을 제작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뭐 들은 적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죠. 1940년대 당시로 돌아가면, 30년대, 40년대로 가면 타임머신이라는 건 사실은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할 이야기지,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프로젝트로 개발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이제 히틀러가 오컬트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오컬트적이라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히틀러가 40년대를 넘어가면서 독일이 전운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독일이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 포털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포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포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예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자. 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독일의
운테르스베르크 오스트리아 쪽에 운테르스베르크 산맥 쪽에 포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서 그 산 일대를 다 샅샅이 뒤지고 포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실질적으로 독일의 나치 친위대인 SS 부대를 전 세계에 파견해서 네. 포털을 찾아라 네네. 라고 명령하기도 했었고, 네네. 제대로 된 포털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했지만 음모론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운테르스베르크 산에서 포털이 네. 존재했다라고 하는 음모론도 나왔고, 히틀러는 남미에 히틀러가 살아있다. 실제로 남미에서 포털을 찾아냈고 네. 그 포털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모론적으로는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히틀러의 비밀 프로젝트인 크로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네. 음모론인데, 그 히틀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들과 많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 오늘 이야기. 네. 나치의 벨, 그러니까 나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치의 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일 아도프 히틀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 허무맹랑하다라고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의 그런 가설들, 이런 것들과 많이 접목돼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레이션에 등장했던 이고르라든지 아니면 네. 니쿡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 저서를 냈어요. 관련돼서. 네. 책을, 두 사람이 다 책을 썼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이고르 비터스키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에서는 나치의 종에 관해서는 가장 박식하고 가장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폴란드에서 군사 기밀을 본인이 열람해가지고 네. 카피해서 가져나오지 못하고 네. 메모해서 그 자료들을 소장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료들을 찾아냈다. 오늘 드라마에 나왔던 나치의 벨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가 다 그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서 직접 열람하고 메모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열람도 가능하고 메모까지도 가능했나 봐요. 특이해요. 이고르 같은 경우는 사실 카피를 해줄 수 없다면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열람과 메모가 쉽지 않을 텐데, 폴란드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적당한 정부 관료를 통해서 네네. 이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나치의 벨을 이고르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니쿡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치의 벨이 정말 종처럼, 거대한 종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물은 지금 아무도 못 봤어요. 아, 실물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실물을 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고르가 얘기하는 겁니다. 스프론베르크 장군의 진술서를 봐도 네. 연합군이 폴란드 일대로 들어올 때 네. SS 부대의 그 후송 코만도 부대가 이 나치의 배를 잠깐, 후송 코만도 부대? 후송 코만도 부대. 부대 이름 다들 멋있지? 그러니까 코만도 그 부대. SS 친위대의 뭐 특수부대죠. 특수부대가 네네. 이 크로노스와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네. 나치의 벨과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를 소각했고, 네. 동시에 나치의 벨을 싣고 모스크바로 떠났다. 근데 그 장소는 본인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싣고 떠난 사람들의 생사 여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스프론베르크 장군의 말로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패망 직전에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니까. 그 싣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네.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스프론베르크가 당시 폴란드 수사관들, 조사관들에게 했던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는 자기장과 중력을 왜곡시켜서 네. 실질적으로 타임머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다 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운 게 뭐냐면, 스프론베르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타임머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이 스티븐 호킹의 웜홀 이론이 나온 이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뭐 중요한 바탕으로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웜홀 이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웜홀 이론이라는 건 결국은 우주에 어떤 구멍을 내서 그 구멍끼리 연결을 시키면 네. 다른 시간대와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웜홀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주의 도움이 있다면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가설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웜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타임머신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웜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력이나 자기장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켜야 돼요. 중력을 아주 강하게 네.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중력 장치를 아예 뭐 중력대를, 그 지역의 중력대를 바꿔버리면 네.
그 지역 공간에서 네. 균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공간의 균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공간의 균열이 워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의 균열이라는 게 그 공간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는 아, 그런 거죠? 예, 네, 네. 공간의 균열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다른 차원, 다른 네. 디멘션으로 갈 수 있다. 소위 4차원의 공간을 찢어서 네. 틈을 벌릴 수 있다. 그 공간, 그 틈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중력을 심하게 왜곡시켜서 만들 수도 있지만 자기장을 심하게 왜곡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스프른베르크의 진술을 보면 독일은 나치의 배를 통해서 중력과 자기장의 왜곡을 가하려고 했던 시도를 엿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았던 타임머신의 가능성인데 이걸 독일이 1940년대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구상하고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 네. 굉장히 흥미로워지죠. 네. 근데 이 나치의 종 같은 경우에서는 그 소위 나치의 벨은 이 중력 왜곡을 시키는 장치라는 특징 때문에 다른 음모론자들은 나치의 벨은 타임머신이 아니라 무중력 비행장치, UFO와 같은 이론을 접목시킨 비행물체를 만들려고 했던 새로운 나치 독일의 새로운 비행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벨은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크게 나눠지는 게 하나가 이제 무중력 장치, 비행장치, 다른 하나가 타임머신. 중력을 왜곡시킨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럼 나치의 벨은 그러면 SS 친위대가 가져갔는데 네. 어디로 갔냐? 그리고 그거는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거냐? 아니 사이즈가 분명히 미니어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집 한 채 크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최소한 사람보다는 몇 사람의 합친 것만큼 컸을 텐데 그건 그런 걸 숨기는 건 솔직히 쉬운 거 아니어서 어딘가에선 발견될 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99년, 2000년 넘어서 이제 니쿠과 이고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술 작업을 통해서 네. 이걸 세상에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데 정말 종처럼 생긴 비행물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타임머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상도가 나오잖아요. 대충 나치의 벨이라고 하니까 종처럼 이렇게 했는데 종 모양이고 바닥이 이제 그 비행 접시처럼 이렇게 원반처럼 넓게 네. 이렇게 생긴 이 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치의 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UFO 매니아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965년 12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캑스버그라는 지역에서 네. UFO 목격담이 나왔었거든요. 1965년 12월이니까 거의 66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65년 12월 9일에 캑스버그의 주민들이 그날 밤에 네. 하늘에서 거대한 그 섬광과 불꽃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종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아 날아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 네, 종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놀라서 사람들이 떨어진 비행물체가 너무 궁금하니까 근방을 갖고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종처럼 생겼고 특이한 거는 거기 문 같은 게 보이지 않았다. 이 종이 UFO임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해요. 실제로 캑스버그 지역은 그거 복원해가지고 네. 전시해놓고 있어요. 아 떨어져 나왔던 그 비행물체는 네. 그 그거 그대로 복원도 하고 해요. 방송사들이 워낙 캑스버그 사건은 유명해서 복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비행 물체 같은 경우는 네. 당장 이제 미군이 출동하죠. 네. 비행 물체가 하늘에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미군이 그 지역을 통제하고 아 수집 싣고 가나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 그럼 지금 복원해져 있는 거는 모형. 모형이죠, 모형. 아 봤다는 네. 증언에 의한 모형. 그 굉장히 상세한 증언들과 진술들이 있는데 네. 사람들의 증언과 뭐 진술을 미국 정부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유언비어입니다. 라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냥.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 네. 정말 많은 그 미국인들과 미국 그 행정부 관료들이 야, 헥스버그 사건 때 떨어진 물체가 뭔지 공개해라, 펜타곤과 CIA가 이거 공개해라. 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구를 해요? 네. 요구하는데 묵묵부답이죠. 근데 이 UFO 매니아들이 캑스버그에 떨어진 물체가 종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데 주목해서 이
이게 혹시 나치의 별 아니야? 아. 라는 이 추리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갑자기 결부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네. 나치가 나치의 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가설을 세운다면, 그리고 SS 부대가 친위대가 그것을 모초로 옮겨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UFO라면 그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심심하면 띄우다가 미국의 캑스버그 쪽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캑스버그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UFO라면 20년 날아다녔으면 고장날만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다. 65년 12월에 캑스버그에 나타난 게 나치의 별이 타임머신이라는 증거다. 그 시기에 나타난 거다. 아, 라고 40년대에 하는- 날려져서 60년, 네. 이렇게 나타난 거다? 네.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로 계속 이동하면서 우연하게 오. 그때도 뭐 고장을 일으켜서 떨어졌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미군은 이 캑스버그에서 추락한 물체를 가져가서 네. 군 당국은 타임머신 기술과 시간 여행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축적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크로노바이저 네. 교황청이 그러니까 발명했다고, 교황청이 은폐하고 있다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네. 모니터, 그리고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네. 이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크로노바이저가 그 교황청이 은폐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개발에 성공하고 은폐했던 게 이제 1958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58년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의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 만한 과학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40년에 독일도 타임머신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왜 얘기했잖아요. 교황청 같은 경우에 가설로 나온 거예요. 크로노바이저가 교황청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외부의 기술, 그리고 그런 장치가 있다면 왜 그때 개요님이 물었던 것처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암묵적인 딜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음모론자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가설 중에 하나가 외계인의 기술로 인해서 크로노바이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반대로 미국 측에서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기술을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크로노바이저 기술을 미국이 그러면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술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한 그때 독일에 들어가서 자료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음모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 대부분 음모론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나치의 별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론적으로 보면 수십 년을 앞서서 웜홀 이론의 토대가 된 타임머신 이론의 토대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타임머신으로서의 그러니까 실험 자체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게, 당시에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운터스베르크 섬에서의 포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그런 사료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네. 이게 나치의 별이 나치가 개발했던 타임머신 장치가 아닌가 하는 가설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실험 방식에 대해서 이고르 같은 경우 설명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고, 네. 회전시키면서 자기장과 중력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장치이고, 거기에 사람이 탑승하는 걸 감안해서 어떤 특수 용액들로 그 안 내부를 채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 들어가면은 닥터우가 쓰는 그런 막 기계들이 막 안에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이고르의 말, 그러니까 이고르가 자신이 봤다라고 하는 네. 그 스포른베르크 장군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실험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실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스러워했다? 뭔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거, 사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회전시키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전투기 조종사들 이렇게 하잖아요. 윙 하잖아요. 네. 어지럽고 막 구토나고 이 정도의 힘듦? 아니면 좀 어떤 힘듦일까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구토와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나 있고, 스포른베르크도 성공 실패 여부에 대해서
함구하는 상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폴란드 네. 조사관들이 스프롱베르크의 말을 믿질 않아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럼 조사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스프롱베르크의 말 자체를 물론 이고르가 그 진술서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 스프롱베르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야 이거 뭐 너무 터무니없다. 오히려 이고르가 니쿡에게 거짓말을 했고 또 니쿡과 이고르가 책을 썼다는 자체도 거짓말 아니야. 이건 뭐 소위 말이 안 되잖아. 나름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니까. 99년 뭐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좀 네네. 양쪽 국가 그러니까 니쿡은 영국 쪽에서 네. 항공 우주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니쿡은 이고르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 무기 관련 전문가로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둘이 내니까 야 근데 이거 너무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치의 베일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카피돼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직접 좀 스포른베르크를 만나서 조금 더 심층적인 신문을 조금 더 얘기를 들어서 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를 이고르가 봤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도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와 이거 히틀러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몬테스베르크의 포털을 찾아 나선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떻게 있어? 뭐 아돌프 히틀러가 UFO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맨날 돌아가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폴란드에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유적지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어떤? 폴란드의 남서부에 있는 산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네. 위가 이렇게 뚜껑이 덮어져 있나요? 덮여져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받침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저 구조물이 뭔가? 음? 라는 것을 사람들이 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스톤헨지인가?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라고 궁금해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물을 건축하고 만든 사람이 나치라는 게 밝혀져요. 정말 공사다망했어. 나치가 네. 이걸 만들었고 이 구조물을 비밀리에 운영을 했다. 근데 네. 이건 그럼 뭐에 쓰는 거야? 네네. 무엇이 쓰는 물건이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를 피토스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더 배를 올리는 장치다. 아 발사대. 발사대. 그러니까 고정대. 그 발사대라는 개념보다는 네. 소위 고정대죠. 그러니까 타임머신 장치를 위해서 중력 왜곡과 자기장 왜곡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회전과 장치를 뭐 가동할 때 네네. 더벨을 여기에 올려놓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9m면 한 건물 높이 3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면 굉장히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곳인데. 네. 그건 산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조물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다시 나치의 벨이 다시 주목을 받아요. 나치의 벨을 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물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나치의 벨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까 UFO일 가능성에 대해서 무중력 비행 장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 역시 봐도 이 구조물은 무중력 비행 장치의 발사대로 딱인 거야. 이건 그래서 이제 영국 쪽에서 오히려 네. 영국의 언론들이 네.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많이 파요. 아니 전 지금도 얼핏 드는 생각에도 그 벨이 너무 신기한 게 이미 그때 당시에 수직 상승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비행 물체가 무중력 수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능한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아니 확인은 안 돼 있어요. 음모론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걸 만들었다면 독일이 질 리가 없어. 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니 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도대체 그 정도의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나치 제3제국이 왜 패망하냐, 네. 말이 되냐 네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계 장치들을 대량 생산하지를 못했으니까. 왠지 그 한 대만 있어도 이기실 것 같은데? 한 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일은 그 당시에
개발하고 시제품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걸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세가 기울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 핵무기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또 과학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옮기자면 네. 우리가 그래도 양심 있는 지성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군부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발 일정이 늦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걸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이렇게 비인도적인 무기를 개발하다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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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히틀러는 신무기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공을 들인 만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그다음에 전운이 너무 빠르게 기울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탈출구로 이제 포털과 타임머신 장치 쪽으로 이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니쿡의 책을 네. 읽어보지도 못했고 이고르의 책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니쿡의 책이 The Hunt for Zero Point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이고르 책이 The Truth About the Wonder Weapon인데 원더 웨폰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이거 여기서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뭐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음모론 전체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주고 끝나는 건가요? 이들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죠. 아 존재를 한다고 얘기하고 끝나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이고르 같은 경우는 확고해요. 이고르는 최근에 그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이제 2021년 7월쯤에 기사를 썼는데, 그 영국 UKTV가 아까 말했던 폴란드의 그 이상한 독일이 만든, 독일 네네네. 나치가 만든, 나치 친위대가 만든, 이거 SS 친위대가 만들었거든요. 이 이상한 장치, 이상한 구조물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이고르가 인터뷰도 해요. 이건 나치의 벨의 가동을 위한 장치다. 이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라고 이제 증언도 하고, 이 사람은 나치의 벨이 타임머신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직접 뭐 이렇게 좀 찾아 나선다든지 위치를 뭐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어떻게 찾아요? 아니 약간 좀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어딘가에 있겠거니 하고 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겠죠. 나치의 벨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사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3편이잖아요. 3편 보면 성배를 찾는 과정. 네. 그 다음에 레이더스도 그렇고 보면 나치 친위대와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그 유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과정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독일은 그런 나치 친위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 세계 그런 유물들이나 그런 장치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했기 때문에 네. 이고르가 지금 그 나치의 벨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영화 인디아나 존스처럼 나치 친위대의 망령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이 구조물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돌프 히틀러와 관련된 모든 음모론이 다 이제 끼워 맞춰주고 아기가 맞으시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모론이 다 등장한다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게 네. 저 구조물 자체가 저게 바로 포탈이다. 아 그 콘크리트 기둥 이렇게 서 있는 저 지역이 포탈이기 때문에 네. 포탈이고 포탈에 대한 표시와 포탈의 그 문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저 구조물들을 만든 거다. 저희가 포탈이다. 왠지 포털 하면 네. 그 영화에 거의 비슷하게 포털이 표현되는 네. 그 공간은 다 이렇게 동그란 원을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원을 만든 상태의 구조물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뭐 얹어져 있다면서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포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자체가 포탈이라는 거죠.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 구조물들을 세웠다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건 뭐냐면 히틀러와 SS 친위대가 포털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헤맸는데 네. 찾아낸 곳이 바로 폴란드다. 아, 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한 발 더 나가는 사람들도 또 생겨요. 어떤 음모론도가 등장하냐면 이고르 말이 맞다. 이고르 말이 맞는 게 나치의 벨이 타임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장치 단독으로 네. 시공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포털을 가동시키는 장치로 나치의 벨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포탈이다. 폴란드의 이 그 공간을 찢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벨이다. 그 포탈의 문을 여는 장치가 벨이다. 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음모론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65년에
객스버그에서 떨어졌던 네. UFO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라는 관심들이 많이 갔는데 객스버그 UFO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니까 다시 한번 따로 다뤘고요. 근데 어쨌든 객스버그의 UFO가 종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나치의 벨이 타임머신으로서 등장한 거다. 혹은 나치의 무중력 장치, 무중력 비행 장치, 나치가 개발한 UFO가 네. 추락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있어요.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이고르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네. 이 이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고르 위토스키가 거짓말을 한 거다. 허무맹랑한 가설을 음모론을 내놓은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 가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이 폴란드에서 발견된 소위 말하는 그 구조물이 사실은 종을 따돌리기 딱 좋은 모양새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그 구조물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식의 약간 이상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 기둥과 높이를 세움으로써 그 밑에 있는 무언가를 덮은 게 아닌가라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핵무기 개발론자들이에요. 또 핵무기 개발 글로 가나요?論자들이 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위에 네. 그런 구조물을 만들고 밑에 지하 실험실을 만들어서 핵무기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음모론자들이 있죠. 실제로 이 폴란드에서 발견된 이 나치의 정체 모를 네. 미스터리한 구조물 때문에 나치의 벨에 대한 주목도 높아졌지만 실제로 나치와 관련된 그동안 뭐 히틀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저는 이 나치가 뭐 물론 막 이런저런 막 좀 오컬트적인 많은 시도를 한 거는 알겠는데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확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음모론만 많이 생성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전쟁 중에 네. SS 친위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폴란드 같은 경우 소련군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자료를 소각하겠어요, 폐기하겠어요, 아니면 들고 그냥 남겨놓고 가겠어요. 관련 자료는 다 폐기됐겠죠, 당연히. 이쯤에서는 정말 미국이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이 미국에 떨어진 그 벨 모양의 우주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 번에도 얘기를 해주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그거보다는 조금. 사실은 이 구조물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더 그러니까 가능성이 빠르겠죠. 근데 이제 그 구조물의 정체에 대해서 네. 2021년인 지금까지도 미스터리거든요. 이 구조물은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게 뭐고 라는 거를 그래서 유럽과 미국 쪽에 전문가들이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계속 가설만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아직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네, 거예요? 현존하고 있어요. 부수지도 않고 네, 계속 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왜 SS가 이걸 여기 폴란드 이 산맥까지 와가지고 그러게요. 그냥 거기다가 국경지대에 있는 히틀러의 별장을 지으려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죠? 아니 그 구조물 자체가 아예 별장은 그런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스톤헨지 같은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뭐 아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SS 친위대가 히틀러가 워낙 오컬트적인 걸 좋아하니까 여기가 어떤 그 신령한 기운을 받아내는 뭐 스톤헨지처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용도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건 뭐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러면 저 구조물을 왜 지었을까? 라고 했을 때 포탈 이론 나오고, 독일이 포탈을 찾아다녔던 그 포탈 음모론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고르가 얘기했던 나치의 벨이 너무 딱 들어왔는 구조물인데, 그리고 이고르 자체가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프론베르크 장군이 나치의 벨에서 최초로 증언했다고 하는 것도 폴란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프론베르크의 지휘하에 있던 SS 부대가 주둔하던 곳, 그리고 크로노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이 핵심 부대가 네.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죠. 폴란드에 주둔하던 SS 부대가 폴란드 국경 쪽에 있는 남서부 국경 쪽에 있는 깊숙한 산맥에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 도중에 나치의 벨의 존재를 언급을 했다라는 이고르의 증언이 있고, 뭐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럼 폴란드에서 분명히 나치 SS 부대 친위대는 무언가를 꾸미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정말 타임머신 혹은 시공간의 문을 여는 포탈의 장치를 개발하기 위함인가 하는 것이 이제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네.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아, 정말 막연하네요, 진짜. 근데 구조물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치의 벨에 대해서 오히려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단 전제가 있죠. 나치의 벨은 실패했다. 아, 실패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나치와 아돌프 히틀러는 소위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비 과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믿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시공간을 중력과 자기장을 분리시키면서 찢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학적 그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80년대 이후라니까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자체를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도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과 나치의 벨 같은 장치를 만들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아니야 나치가 무중력 비행 장치를 개발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굉장히 갈리는군요. 네. 박사님은 어떠세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히틀러는 뭔가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있을 법도 저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저는 그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나치의 벨이 포탈의 문을 여는 장치로서의 활용도를 생각하고 개발했을 것이다. 히틀러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SS7대에게 명령을 내린 게 전 세계에서 포탈의 문을 찾아라, 포탈을 찾아라였잖아요. 그러면 폴란드에 있던 SS7대가 분명히 우리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포탈을 찾았다. 그리고 이 포탈의 문을 여는 장치가 필요하다. 포탈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치의 벨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소위 아주 그럴듯한, 외관이 그럴듯한 걸 만들고, 그리고 나치의 그 소위 말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을 올려서 이 종을 회전시키면 자기장이 분리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중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 포탈의 공간이 찢어져서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거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이비 과학에 대해서 SS7대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이것이 된다라고 믿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운터스베르크 산맥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그걸 과학자가 주장했다고요? 그랬잖아요. 그 운터스베르크 산맥에 포탈이 있습니다라고 한 게 독일의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탈이 존재한다고 깔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히틀러와 SS7대가 포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을 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남미 쪽에 이제 포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대의 왕이 다른 시공간을 가는 문을 활용했다라는 기록들을 보면 그 속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이 커다란 음반을 타고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그 포탈의 문을 음반 뭐 비행차이겠죠.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식의 이제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차용해서 소위 말해서 나치의 벨을 만들고 그 포탈로 추정되는 곳에 구조물을 세우고 그 종을 위에 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게 음모론 자체는 아주 100% 무시하기 약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그럴싸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무시하기는 힘든데 저도 지금 나치의 포털 그다음에 나치의 타임머신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는 시도를 했고 그냥 뭔가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결과물이 1도 없는데 지원해 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뭔가의 이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건물도 세우고 막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고 조금 누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찾아 나서기엔 좀 힘들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또 허무맹랑한 생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포탈에 대한 기록은 남미 쪽에 이제 고대 기록들도 있고 여러 차례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타임슬립의 개념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슬립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기록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타임슬립이라는 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과학계는 아직도 타임슬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타임슬립을 경험했다는 기록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치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소위 그 나치의 벨이
타임머신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기록들만 놓고 본다면 타임슬립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많은 일을 시도했고 또 이런 정말 많은 음모론을 생산해낼 만큼의 좀 오컬트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벌인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끔찍한 생각일 수 있는 게 제가 이건 뭐 성공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공했다면 이 가정을 하면 그 다음 상상이 상당히 오싹해지죠. 그러면 히틀러는 살아있고 히틀러의 군대는 네. 다른 시공간에 주둔하고 있고 거기서 힘을 키우고 있고 다른 어떤 음모와 다른 해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공간에서 절대만 지키고 다른 시공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묵살해 버리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다들 그럴싸하니까 묵살을 나치의 별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묵살했어요. 아, 묵살을 하는 묵살했었어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폴란드의 구조물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묵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네. 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폴란드에 있는 구조물과 나치의 배의 원래 의도가 이런 의도에서 개발된 건지라는 거는 상당히 궁금증을 낳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 음모론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포털 이후로 또 새롭게 듣는 음모론인데 음모론은 아니죠. 실제 하죠. 실제 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구조물 때문에 나체벨이 지금 사라져서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구조물이 나체벨을 올려놓은 구조물일 것이다. 떠받치는 구조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실제 구조물은 존재를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에서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전쟁광 또는 인종차별주의자 못된 놈 막 여기서 딱 끝났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얘 뭐지? 매력 있어요? 자꾸 궁금하게 만드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그 생소하게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들어봤다. 난 그 구조물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항상 내레이션 끝에 나치종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퀘스천 마크로 끝나잖아요. 오늘 이 미스테리는 진행형이에요. 너무나 많은 증거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미스테리를 더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좀 여러분들께 댓글 좀 남겨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유튜브도 좋고 뭐 팟캐스트도 좋은데 사실 가능하면 유튜브에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견해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댓글들 좀 많이 좀 남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